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농작물 생육부진 피해가 늘면서 과일과 채소 등의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소비자도 농민도 모두 울상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농도 전남의 위기는 더 큽니다. 농작물 품종 개량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지 쌀값은 18만 원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수급 안정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임의로 운행을 멈춰 소동을 빚었습니다. 학교 측의 계약 종료에 반발했다는 입장인데 법규 위반도 대거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상기후로 올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남이 주산지인 마늘과 양파 등은 특히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과일과 채소 등의 가격도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의 작황 부진과 함께 그로 인한 물가 변화, 폭락한 쌀값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의 한 양파밭입니다. 수확을 앞둔 양파잎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조량이 줄어 입마른 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량 계약 재배한 정량을 넣어줘야 되는데 정량을 못 넣었죠, 채소농협에. 그렇죠. 그리고 상품성도 올해 좀 안 좋고요. 상품성이 예년에 비해서 한 3분의 2? 그 정도 좀. 벌마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마늘이 여러 쪽으로 갈라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올해 마늘 생산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게가 없어가지고 수확해봤자 굉장히 옛날처럼 이렇게 무게가 좀 나가야 그래 키로수 하면 하는데 양도 줄은 데다가 무게가 안 나가 버리니까 이제 농가는 피해가 많죠. 올겨울 특히 이상기온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농작물 생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과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배 가격은 지난해보다 126%나 올라 역대 최고치입니다. 사과와 토마토 등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사과, 금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싸다 보니 소비자들은 쉽게 과일을 살 수 없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민이 먹기는 좀 부담스럽죠. 과일, 사과 같은 거 한 개당 뭐 3,000원, 4,000원 막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 물가는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 안에 들어왔지만 과일 등 농산물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에 마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래시장에서도 장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보면 반절이 더 올랐는가 또. 나 혼자서도 돈이 10,000원, 20,000원치 사고는 해당도 안 되고 식구만 한 사람 어쩌고 산가 모르겠어요. 자식들 걱정돼야 보다 돈 많이 올라버렸어. 물가 급등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고 농산물 작황 부진에 농민들은 농민대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폭설과 폭염, 집중호우, 고온 다습 등 이상기후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애써 키운 농작물을 제값받고 팔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남 지역 평균 기온은 7.9도, 평년보다 1.3도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 강수량도 470mm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조량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는 농작물 생육에 큰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마늘밭 3,443헥타르 가운데 20% 이상에서 2차 생장 피해, 이른바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매실과 양파 등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겨울철이 따뜻했습니다. 따뜻하고 그다음에 저기 4월 초순하고 5월 초순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조량이 상당히 지금 부족해서 농식품부도 양파 생육 불량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양파 생육 불량을 농업재해로 인정한 농식품부는 이달 안으로 양파 생육 불량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 같은 농작물 피해를 이상기후 탓만 하며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 병충해에 강하고 이상기후에도 생육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 농작물 품종 개량이 시급합니다. 사실은 요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종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내명성, 내재성 종자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까지 농산물 등이 전달되는 유통구조 개선도 필요합니다. 유통비용은 농수산물 가격의 49.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없습니다. 농민들이 가격을 결정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중도면이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 농민들은 이제 뜻밖의 일해봤자 거의 지금 제값을 못 받고 있죠. 기후변화는 농작물 생산량 감소는 물론 작물의 재배 적지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주요 농산물 생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생산 기반 확충과 유통 기반 보완 등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국민 주식인 쌀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쌀값은 18만 원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5월 30일 기준 쌀 80kg의 소비자 가격은 18만 8,716원. 지난해 9월 수확 시기에 비해서 6%나 떨어졌습니다. 전남은 배 재배 면적이 14만 9,878헥타르로 전국 1위입니다. 생산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특히 전남 농민들은 주저앉은 쌀값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한 양국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마련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쌀값 하락에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양곡 저장 창고. 농협이 정부 창고를 임대해 쓰고 있는데 10개 창고 모두 2023년산 쌀로 꽉 차 있습니다. 전남 지역 농협 쌀 재고량은 최근까지 16만 7,120톤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습니다. 당장 9월부터 벼수확이 본격 시작되면 보관할 창고도 없는 상황. 역대 최대치 물량을 매입한 농협은 막대한 재고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20% 이상은 더 많는데 저가도 못 내고 보니까 재고는 쌓이고 9월부터 핵곡이 나오는데 근데 저러면 수매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지난해 정부가 약속했던 쌀 80kg 가격은 20만 원. 그런데 2023년 10월을 끝으로 계속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심지어 최근에는 18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쌀값 하락에 농민들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농약값, 기름값 등 모든 비용은 오르고 있지만 쌀값만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적어도 24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쌀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료값 모든 농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는데 쌀 가격만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잡아주지 않는 한은 농업 자체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 등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에 농협 재고 15만 톤 이상 매입 등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식량 원조용 10만 톤을 매입하는 등 쌀값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재고 물량 매입 등 정부의 신속한 수급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4 전남 광주농협 현장 경영 간담회가 어제 농협 전남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전남과 광주 지역 농협 조합장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업, 농촌, 농협 발전 방향 공유와 당면한 지역 현안과 농촌 농협의 지속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달성을 결의했습니다. 농협 중앙회는 전남 광주 지역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9개 권역에서 농협 현장 경영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목포대와 대한조선, 영국 로이드 선급회사 그린테크놀로지는 최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고 있는 조선해양 박람회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친환경 선박 기술 고도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4개의 산학연 기관은 국제 환경 규제에 맞춰 저탄소와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된 수에즈막스급 선박 설계와 건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에즈막스급 선박은 13만 톤에서 15만 톤급으로 수심 20m의 수에즈운하 통행이 가능한 최대 크기의 유조선입니다. 전라남도는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무더운 여름 날씨 예보 등으로 해수욕장 이용 계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개장 전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28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66개 해수욕장 중 58개소가 개장할 예정으로 목포 외달도와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 등이 오는 7월 6일 가장 먼저 개장합니다. 여수의 한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의미로 운항하지 않고 파업해 이른 아침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통학버스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해 이에 반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통학버스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통학버스를 기다립니다. 길게 늘어선 승차 대기줄.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좀 많이 당했어요. 친구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지금도 친구들이 이게 뭐지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을 태워야 할 버스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정차돼 있습니다. 좁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해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여촌초 학생들의 대부분은 원거리 통학생으로 이날 400여 명의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미 수업이 시작됐을 시간입니다. 오늘 아이들은 평소보다 2시간 늦게 등교했습니다. 통학버스 업체 측은 학교가 임의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며 이에 반발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전남도 교육청에 정식 입찰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액수가 4억 3천인데 방금 이 소소한 것 가지고 그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로 계약 해지 사유에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하지만 취재 결과 버스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불량은 물론 각종 교통법규와 계약사항 위반 등 안전조치 미이행 건수가 지난 3개월 동안 50건이 넘습니다. 엄마들이 이제 다 나와서 못 계시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알고 계시고 학교 측에서도 여러 번 그래서 건의를 하고 현재 통학버스 계약은 교육청 입찰 과정을 통해 이뤄집니다. 전자입찰로 이뤄지다 보니 일정한 자격 요건만 갖추면 업체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어린이 보호 차량과 관련된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게 운행을 하는지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좀 강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기 전에 실질 그 상황을 그 버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는지를 좀 보고 입찰을 그게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판정을 해서 학교에다가. 통학버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이 같은 위법 사항은 인정하지만 계약 해지까지는 부당하다며 여수교육지원청과 여천초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향후 행정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남군은 이달부터 돌봄이 필요한 은둔형 청장년과 고독사 예방 가구의 반찬 지원과 함께 안부를 살피는 1인 가구 복지 일촌 맺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돌봄 사업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가 반찬을 직접 조리해서 전달하고 대상자의 안부를 살피는 방식으로 반찬 재료비는 군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완도경찰서, 전남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6월 한 달간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에 나섭니다. 완도군의 점검 대상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또는 반복 신고 이력이 있는 아동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 관리에 비협조적이거나 거부 이력이 있는 가정 등 학대 위험성이 큰 아동의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진도군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서 보건소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군청에서 진도 사무소까지 행진하면서 금연 운동을 알렸습니다. 진도군은 이번 홍보 행사에 금연 성공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지역사회의 흡연 예방 문화 조성과 금연 의식 개선을 알렸고 다양한 금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은 2024년 상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242명에게 장학금 3억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편군은 신청자 310명을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 심사 등을 거쳐서 242명을 최종 선발했고 전남 최초로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실납부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섬수국 축제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신안군 도초도에서 열립니다. 신안군은 올해부터 수국 축제 기간 성인에게 입장료 6,000원을 받고 5,000원을 신안 상품권으로 되돌려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파란색 옷을 착용한 입장객에게는 3,000원을 할인해 줍니다. 한편 수국 축제장으로 가는 길에는 팽나무 심리 숲길이 이어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이 그리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조선해양 박람회에 참가해 초대형 원유 운반선 3척을 수주했습니다. 15만 톤급 유조선 3척의 계약 규모는 한화 3,600억 원 규모인 2억 7천만 달러로 이번 수주 계약으로 대한조선은 3년분 일감인 30척, 25억 5천만 달러 규모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대한조선이 수주한 선박들은 향후 LNG 연료 추진선으로 변경 가능하고 탈항 장치가 적용된 친환경 선박들로 오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산림청이 주관한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흥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장흥읍 삼산리 바이오 식품산단에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2,000제곱미터 부지의 원료 가공시설과 저장고, 가공기술 연구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은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을 통해 전남 바이오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연구원은 어제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제10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영선 전 한국광기술연장을 신임 전남연구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 전남연구원 이사회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의 위기와 기회에 대응해 연구원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 평가를 반영해 원장 선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어렵게 생각했던 핵심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6월 정례조회를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과제는 국립의대 설립과 광주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전남관광 세계화 등이라며 중차대한 핵심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목포대와 순천대, 목포시 순천시와 대화 설득을 통해 공모에 참여하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므로 경쟁을 하되 뜻을 하나로 합치는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등량만 강직만권 자치단체들이 관광지 입장료 감면과 이순신 테마사업 등 공동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과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등 4개 지자체는 어제 고흥분청 문화박물관에서 등량만 강직만권 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갖고 권역 내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 직거래 장터 운영과 합창 페스티벌 등 8건의 공공사업과 3건의 협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들은 정기회에 앞서 고흥만 물량장에서 점농어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올 연말까지 4억 6천만 원을 들여 수산종자 방류와 해삼 씨뿌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한평군 신광면의 동정저수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시신 상태로 봤을 때 숨진 지 2주 정도 지난 걸로 보인다며 익사나 실족,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과학수사대 감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목포가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목포에서 떠나는 세계 음악 여행을 오는 8월 오후 5시 30분 목포역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공연은 꿈의 오케스트라 전국 동시 프로젝트인 2024 꿈의 향연이 펼쳐지는데 목포에서는 목포에서 떠나는 세계 음악 여행이란 주제로 준비됐습니다. 목포 신용협동조합이 목포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목포인재육성재단은 오는 2026년까지 장학기금 100억 달성을 목표로 기부문화 확산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엔 지금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17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목포 17도, 한평과 무안 15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목포 24도, 한평과 무안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해남과 진도 16도, 낮 기온은 25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수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거나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1시 47분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토요일과 일요일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